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대담 초청 기준을 준용해 후보들 만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 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3인 경선을 뚫고 이제 본선 출마하시게 됐거든요. 출마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외교 참사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또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보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가 제 식구들만 감싸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의정부부터 기본이 바로서는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이제 만나 오셨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민심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 밭갈이를 한 지 제법 시간이 됩니다만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가 체감 온도가 남다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당대표를 조롱하거나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만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또 윤석열 정권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특히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엄청난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 정권을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싸워서 이번 선거 꼭 이겨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민생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이제 지역사회의 수건입니다.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지만 특히 8호선 연장 문제는 어떤 기관이나 단독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국토부 또 대광이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협의를 봐서 문제를 전개해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또 결말을 맺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8호선 연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에 되면은 경기도 국토부 대광이 이런 모든 차단하면서 이 8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호선의 역사 신설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통 관련해서 마을버스 중공영제와 의정부 공공버스 신규 노선 신설 등 교통망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계셔요. 어떤 계획들이 이제 교통 문제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의정부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의정부 내에서도 많은 버스 노선의 대중교통들이 빽빽한 아파트를 돌아다니거나 또 가는 노선들이 상당히 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공공버스나 마을 버스 중공영제란 말은 실제로는 지금 많은 버스 운영회사들이 어떤 노선에 따라서 노선이 길어지고 하지만 그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마을버스나 공공버스를 중공영제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의정부에 지금 골치 아픈 이 교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용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이제 전환 추진하겠다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젊은 인구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용현 산업단지는 23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인데 그것이 지금 실제로 청년들이 그 용현 산업단지에 취직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적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 중심의 용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기지로 만들어서 스마트 단지로 만들어서 산업을 좀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용현 산업단지가 다시 한번 의정부 경제의 어떤 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이제 골목 상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주로 있는데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패키지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직장을 일을 그만두더라도 사회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춤형 패키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문제는 돌아다녀 보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것은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실제로 이거 좀 지금 모바일 상품권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를 인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바일 상품권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어떤 그런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집중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좀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캠프 스탠리를 포함한 지역 미군기지 개발 이슈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실까요?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로 70년간 8개의 미군기지가 존재했던 곳입니다. 선거 때마다 스탠리를 두고 어떤 미군기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나오는데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이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에 있어서 기회의 땅이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인데 아직 제대로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반환될 수 있는 제대로 반환되고 난 다음 연후에 거기서 뭐 산업기지를 만들거나 또 문화융합단지를 만들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반환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 스탠리 기지가 의정부의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의정부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 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감 예비후보였습니다.